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설 명절 연휴들 잘 보내셨는가요? 이제 뭐 명절 연휴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정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아마 주말 동안 그리고 이 연휴 기간 동안 어, 이놈의 우한 폐렴 때문에 제대로 쉬시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현 주식 시장에 대한 점검을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한 폐렴과 관련된 상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향후 전망,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이 시장이 이제 정상화가 되기 시작할 때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괜찮을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한 폐렴 관련해서 주식시장 상황과 연결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단은 명명이 됐죠. 2019년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국에서 쉬쉬거리다가 이게 이제 사태를 좀 더 키웠죠. 그러면서 지금 조금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낮에까지 확인했던 바에 따르면 확진자가 한 2,74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망자가 80여 명 정도,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병이 좀 있으신 분들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이제, 저항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중심입니다, 현재는. 내일 아침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늘어날 것이고요. 아마도 현재는 아직까지도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사망자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확산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춘절 기간에 뭐 일단 딴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한 지역에서 빠져나간 인원이 한 50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들이 이제 뭐 캐나다, 뭐 호주,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일본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지금 확진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일단 현재 상황이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요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 전파력은 과거 우리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보다는 좀 더 높다고 하고요. 사람 간의 감염도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잠복기 기간에도 한 2주 정도가 잠복기가 총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 한 2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 2주 정도 동안 발병이 없으면 완치로 판정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잠복 기간 중에는 감염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요번에는 지금 잠복 기간 중에도 조금 이 전파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 더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사스보다는 조금 낮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사스 시절과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를 한번 보게 되면 이때 주식 시장이 한 15% 정도 이상 단기적으로 밀렸습니다. 15%면 사실 적은 지수 15%면 적은 조정은 아닙니다. 상당히 큰 조정이었죠. 근데 2003년도 사스가 유행했을 당시는 이런 식의 유행됐던 백신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2000년대 들어왔을 거의 처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우왕좌왕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카드 대란이 있었던 시절이죠. 우리나라에는. 뭐 요건 뭐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때 엄청났었죠. 뭐 대학생들에게까지도 카드를 뭐 상환 능력 전혀 관계없이 카드를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못 막아 가지고 터져났던 사건이었죠.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 아마 이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 같아요. 이때도 상당했었죠. 상당했었는데 이때는 2014년부터 흘러오면서 2015년도에 더욱더 강화됐던 이 사드 사태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없느냐? 뭐 없지는 않겠죠. 올해 인제 발병이 됐다라고 보면 현재 좀 변동성이 있는, 유동성이 있는 대외적인 문제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었죠. 이란 쪽에서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3발이. 5발을 쐈는데 3발이 이 대사관을 폭격을 했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불안 요소로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북 문제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북 문제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역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사일 ICBM 발사장과 관련한 곳 그 지역에서 컨테이너가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18시 28분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고 1.5%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요것 때문에 빠지는 걸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저녁에서 내일 아침까지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움직이겠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조정을 받아야 할 구간입니다. 제가 미국 시장이 조정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계속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도 안 받고 올라간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뭐 당연히 이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영향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일단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은 일단은 조정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일 하루만 보면. 자, 요번 우한 폐렴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일단 중국의 학교들이 이 일대 지역의 학교들의 개학이 2월 8일이었는데 2월 17일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병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데 2월 5일부터 요게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좀 땡겨가지고 2월 5일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 시기 정도까지는 이 우한 폐렴이 이렇게 확산 추세에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 시기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우한에 있던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명절 때까지, 설 명절까지 나와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일주일 이상 지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요때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명절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명절 전후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2월 초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2월 초 정도부터는 조금씩 사그러들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확산 추세는 멈추고 정점을 지나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점만 딱 넘어갔다라는 게 인지가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우한 폐렴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늦어도 2월 초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러시아, 호주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뭐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즈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뭐 현재 투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뭐 정확한 백신이 없으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단기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영향을 줄 걸로 판단이 될 때 여기서 잘라내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조정폭이 크다면 어디서든 일단은 잘라낸 이후에 조정이 들어와서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잡는 방법.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들고 갔다가 잘라내지 않고 버텼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방법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하고, 잘라냈다가 조정이 깊어진다라고 판단이 들면 잘라냈다가 조정 이후에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보면 단타 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잘라내고 가는 게 맞았을 겁니다. 오버를 안 하는 게 맞았겠죠. 그렇지 않고 스윙 이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시장에 얼마큼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냐, 지난번 과거의 사례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15% 이상의 큰 조정을 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제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판단해 본다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제가 이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깊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당연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1, 2% 이상의 조정이 더 나오겠죠. 더 나올 텐데, 그걸 나온다고 해서 끊어내고 밑에서 다시 잡는다. 이 밑에서 잡는 게 이게 미친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뭔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니까. 그때까지 매수 안 하고 이거 될 때까지, 그러면 2월 한 초중순까지 매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때 가서 또 뭐 물릴지 수익을 볼지는 그때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밀릴 거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모든 포트를 뭐 그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끊어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뭔가의 재료라든지 이런 걸 보고 들어간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이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나올 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오래 갈 조정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한폐렴 완전히 끝나려고 하면 뭐 5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5월 이상 지나가야 끝날 것이다. 그럼 주식시장이 그때까지 이 우한폐렴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죽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월 초순, 뭐 날짜를 이렇게 박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 날짜니까. 근데 2월 초순 정도를 기준 넘어서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 절정기는 끝날 것이다.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절정기는 거의 다 끝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많이 탈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면서 테마주의 급등락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요번 사태에서 가장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이미 많이 받았죠.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제 무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VIP방 계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섹터들에서 무리하게 도박하지 말자. 저는 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요 부분이 과거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에서 올라타기보단, 걔가 더 올라간다고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 잘못 들어가셨다가 한번 물리면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몇 분 만에 뭐 몇십 프로씩 깎이잖아요. 그런 위험한 부분을 별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향후 전망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빠르게 회복되기보다는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 단 여기에서의 어떤 변동 가능성은 예입니다. 예.
이제 요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방할 것이기 때문에 요쪽 관련해 가지고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진적 회복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자동차 이후에 상반기 내도록 자동차, 철강, 반도체, 5G 섹터 이쪽은 최소한 이번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괜찮을 것이다. 얘는 주로 이제 친환경차 관련된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고 부품주 관련 쪽으로 움직이면 좀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G 섹터는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기지국 건설이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됐는데 앞으로 더 된다라고 하죠. 상당히 더 많이 되면서 진짜 5G의 혜택을 조금씩 이제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폴더블 관련한 부분이나 3월에 아이폰 9이 나온다고 하죠. 애플워치 마찬가지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휴대폰 부품주들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저점은 찍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괜찮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꾸준하게 괜찮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뭐 내일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는 마시고요. 떨어질 수가 내일 당연히 떨어집니다. 떨어질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걸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여기쯤 있는데 여기쯤 있다가 요번 명절 전에 한 요만큼 내려왔어요. 요만큼 내려왔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게 예상이 되면 여기서라도 끊어내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떨어지고 나면 금방 다시 반등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이 이슈가 너무 오래가지 않을까.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주식시장을 그렇게 박살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더 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지금 하나 걸리는 건 제가 지금 더 걱정스러운 건 당연히 이 우한폐렴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되기를 저도 바라는데 이 부분보다 주식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보다 이라크 대사관에 떨어졌던 미국 대사관에 떨어졌던 이라크에 그 부분과 관련돼 있는 게 저는 지금 조금 더 걱정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물론 그 부분도 계속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한 번씩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죠. 한 번씩 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주식시장에서 한 번씩 올라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주게 만드는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요번에 이 우한폐렴과 같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좀 폭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이 우한폐렴도 장기적으로 갈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환자들 당분간은 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막 진짜 뭐 중국 소비주들은 조금 영향을 받겠죠. 당분간은. 뭐 한두 달은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섹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대략적인 흐름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까지는 편하게 쉬시고 내일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참 이 새해 첫 이제 장 시작되는 시점부터 조금 밝게 시작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올해 끝은 창대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계좌 창대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기원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